네, 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은 Unified Gradient Based Machine Learning with Remain Geometric Enhancement라는 논문으로 유립스 2024에 억셉된 논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가져오게 된 계기도 유립스 디시전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현재 억셉된 논문 중에서 얼러닝 논문 중에서 가장 최신의 논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일단 이번 세미나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논문의 목차를 따르도록 하는데 우선 논문 자체가 부록에도 분량이 되게 많고 수식 유도가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수정해서 제가 또 새롭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우선은 머신 얼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머신 얼러닝은 머신 러닝 모델에서 특정 지식을 지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기 정보를 지워달라는 요청이 있으면은 정보를 지워야 하는데 이를 머신 러닝에 적용해서 머신 러닝 모델에서 데이터를 지우는 얼러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데이터를 지운다는 것은 그 데이터 없이 재학습한 것과 동일해야 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리트레이닝과 동일한 모델을 얻으면서 좀 더 빠르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러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몇 가지 떠올려 보면은 일단 리트레이닝과 비슷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단순하게 그러면 KL 다이버전스로 분포를 비슷하게 맞추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잊어야 하는 폴게팅 샘플들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니라 그레디언트 에센트로 영향을 제거하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반대로 리메이닝 셋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속해서 폴겟 샘플에 대한 영향은 줄이고 리메이닝 샘플에 대해서 파인 튜닝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셀리언시 매트릭스를 구해서 얼러닝을 하는 방식,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일단 그레디언트 베이스를 좀 분석을 했는데, 일단 이전 연구들에서 로라나 아니면 다양한 머신러닝 연구에서 머신러닝에서 파라미터를 봤을 때 좀 저차원 매니폴드 공간에 많은 정보를 품고 있다는 연구가 많이 나왔는데, 이전의 얼러닝 연구들에서는 유클리디언 매니폴드 매트릭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파라미터는 유클리디언 매니폴드에서 크게 바뀔 수 있지만 결국 출력은 크게 안 바뀐다는 점을 이 논문이 지적을 하면서 그 매니폴드를 KL 다이버전스로 도입했는데, 우선은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좀 더 이런 매니폴드를 이용해서 폴게팅은 더 잘 있고 리메이닝은 더 잘 유지하는 게 없을까 해서 이 논문이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밝히는 컨트리뷰션은 일단은 우선 기존의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얼러닝 방법을 좀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얼러닝을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폴겟을 하는 웨이티드 폴게팅 그레디언트 에센트, 그리고 리메이닝을 유지하도록 하는 리메이닝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셀리언시 맵을 통해서 지우려는 쪽은 더 잘 지우고 남기려는 쪽은 잘 유지하도록 하는 셀리언시 매트릭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스팁스트 디센트 관점으로 바라봐서 매니폴드 쪽에서 그쪽 관점에서 얼러닝을 리메이닝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기했으며, 그리고 그 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Fast Slow Weighted Method라는 온라인으로 해시안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 방법도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얼러닝은 이그젝트 얼러닝과 어프록시메이트 얼러닝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그젝트 언러닝은 일단 확실하게 언러닝을 하는 것으로 아예 폴드셋을 보지 않고 스크래치부터 리메이닝 샘플을 통해서 거의 재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이 요즘 점점 커지면서 이그젝트 언러닝은 거의 리트레이닝만으로 일단 달성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그래서 어프록시메이트 언러닝 쪽에서는 이그젝트 언러닝인 리트레이닝을 좀 이상적인 모델이다라고 보고 있으며, 이 논문에서도 리트레이닝과 언러닝 모델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를 가장 줄이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그레디언트를 스티프스 디센트 관점에서 보기로 했는데, 일단은 델타 세타 그레디언트를 하강시키는 방향인 델타 세타를 찾으려고 하면은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세타와 t 시점에서의 세타를 빼면은 변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찾기 위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조건 아래에서 최소화하는 델타 세타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 왼쪽 수식을 통해서 델타 세타를 찾는데, 이 델타 세타를 이 조건에 맞는 값을 찾기 위해서 라그랑즈 승수법을 사용하면은 오른쪽 식으로 세타 t 플러스 1이 유도가 됩니다. 이 유도가 부록에 있었는데, 우선은 A1 수식을 보면은 f를 최소화하는 조건 아래에서 f를 최소화하는 값을 찾는 것인데, 라그랑즈 승수법을 통해서 유도를 하면은 가장 아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유도 과정은 이렇게 부록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좀 워낙 유도 과정이 길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은 뒤에 로우가 있는데, 로우 같은 경우에는 매니폴드 매트릭을 나타내게 됩니다. 유클리디안 매니폴드 매트릭을 사용하게 되면 로우는 두 가지 세타 사이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KL 다이버전스 매니폴드 매트릭에서는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앞에서 유도한 식의 F에 KL 다이버전스를 넣어서 지금의 모델과 그리고 리트레이닝 모델 사이의 KL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쪽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수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KL 다이버전스 수식을 리트레이닝에 관련된 수식과 폴게팅에 관련된 수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폴게팅 쪽의 KL 다이버전스 수식과 그리고 리메이닝 쪽의 KL 다이버전스 수식과 그리고 매니폴드 상의 규제 항,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유클리디언 매니폴드라고 가정을 하고 수식을 전개하게 되면은 유도 과정에 따라서 이 차이가 아래 수식으로 유도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이 S로 셀리언시 매트릭스를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폴게팅 파트로 이 부분을 통해서 폴게팅을 조절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리메이닝 파트로 리메이닝에 대한 로스를 조절하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H는 해시안 매트릭스를 나타냅니다. 브록에서도 이렇게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수식이 길어서 중간을 생략했는데, 일단 이전에 있었던 KL 다이버전스와 규제항이 있었던 수식에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쪽 폴겟 부분을 F 함수로 보고, 그리고 리메이닝 부분을 R 함수로 보고, 규제 쪽을 C 함수로 각각 세 파트로 나눠서 각각 유도를 하면은 F와 R과 C가 아래 수식으로 유도가 되는데, 이 식을 다시 이 수식에 넣어서 더하게 되면은 아래 수식이 유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파트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방법을 나눠서 기존의 방법들을 다시 논문에서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닝 셋만 사용해서 다시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과 제너레이션 둘 다 되는데,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봤을 때는 리메인에 대한 로스만 있기 때문에 R만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에센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리메이닝과 반대로 폴게팅 샘플만 사용해서 기존 모델에서 그 해당 폴게팅 샘플에 대한 영향을 줄이도록 학습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F만 사용되고 있다고 분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배드 티처 같은 경우에는 스크래치 모델에서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스크래치 모델과 닮아지도록 해서 얼러닝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F와 R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그리고 또 최근 나온 살룬이라는 논문 같은 경우에 살룬에서는 셀리언시 맵을 제안했었는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SFR 조건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 매니폴드 매트릭에서는 유클리디언 매니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SFR on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와 제너레이션 태스크 둘 다 되면서 세 파트로 나눴던 로스를 모두 고려를 하면서, 그리고 매니폴드 매트릭 앤 KL 다이버전스를 해서 수식을 유도해서 얼러닝에서 리메이닝을 더 잘 유지하고 폴게팅은 더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을 구현했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는 유클리디언 매니폴드 매트릭이었는데, 여기에서 반대로 로우에 KL 다이버전스를 넣게 되면 제일 아래에 있는 수식으로 유도되게 됩니다. 이 SFR on 같은 경우에는 KL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게 메인 수식이 되겠고, 그리고 R 부분과 S 부분과 F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R부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리메이닝을 할 때 R 부분은 이 해시안 매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 해시안 매트릭스를 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계산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좀 이전 연구에서도 셀렉티브 암네시아라는 연구에서도 해시안 매트릭스를 사용을 했는데 계산 쪽에서 문제가 돼서 이 앞에 논문에서는 초기에 리메이닝 피셔 다이어건을 구해놓고 계속 학습할 때 그거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점점 얼러닝이 되면서 계속 에러가 누적되게 되면은 점점 오류가 커져서 모델이 좀 성능이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방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새로 RON이라는 온라인 해시안 어프록시메이션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 메소드 방법이 Fast Slow Weight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간단하게 처음 시작이 세타 T에서 시작을 해서 얼러닝에 대한 로스가 일단은 한번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타 F T 지점에 가서 다시 리메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리페어를 하게 되는데, 그 리페어를 거치고 나면은 세타 RT라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타 T에서 세타 RT로 갈 때 이 방향이 두 개를 빼게 되면은 이게 앞에서 구하려고 했었던 해시안 매트릭스의 역이 나오게 된다, 근사하게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걸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방식 자체는 이전에도 있었던 방식인데, 이전에 유립스 2019년에 나왔던 루거헤드 옵티마이저 방식을 보면은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레디언트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파란색 부분을 보면은 파란색 부분은 계속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 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업데이트 되면은 가운데 부분인 미니멈에 도달하지 않고 로컬 미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시작점과
여기 끝점 사이를 잇게 되면은 이런 보라색 슬로우 웨이트 직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중간에 좀 더 최적점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인데, 그 방법을 얼러닝에 사용하여서 해시안 매트릭스의 역을 구할 때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R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R온을 사용하지 않고 R 방식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해시한 RT 부분이 항에 추가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추가됨으로써 업데이트를 할 때 리메이닝 부분을 좀 많이 망가뜨리는 그런 폴리팅 로스를 좀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리메이닝 성능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폴게팅 할 때 폴게팅 로스 쪽에서는 그레디언트 에센트를 사용하는데, 그레디언트 에센트에도 웨이트를 주게 되어서 왼쪽에 있는 입실론 값을 코이피시언트로 주어서 웨이트를 통해서 좀 폴게팅이 너무 막 급격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코드상으로 봤을 때 좀 더 간단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코이피시언트를 구해서 이거를 다시 로스에 곱해 줌으로써 업데이티브하게 로스를 조절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로스를 구하는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리안시 맵을 구했는데, 일단 셀리안시 맵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왔던 논문인 살룬이란 연구에서 셀리안시 맵을 사용해서 언러닝하는 방식을 먼저 제안했는데,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셀리안시 맵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살룬과 좀 대조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폴게팅 쪽에만 셀리안시 맵을 적용하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셀리안시 맵 같은 경우에도 해시안을 구해야 하는데, 해시안을 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초기 모델의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해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마스크를 구해서 이 마스크를 나중에 파라미터에 곱하는 방식으로 셀리안시 맵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나온 SF와 Ron을 모두 합치면 SFR on이라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앞에서 나왔던 패스트 슬로우 웨이트 업데이트 방식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먼저 폴겟을 먼저 한번 업데이트를 한 뒤에 계속해서 리메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 뒤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빼서 다시 슬로우 웨이트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앞에 나왔던 셀리언시 맵을 적용하여서 M이 앞에 곱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메소드는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실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실험은 우선 클래시피케이션과 제너레이션 두 가지 방식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클래시피케이션 매트릭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은, 우선 폴게팅 샘플이 얼마나 잘 지워졌는지를 나타내는 폴게팅 어큐러시와 리메이닝 얼마나 잘 유지됐는지 계산하는 리메이닝 어큐러시, 그리고 테스트 셋이 얼마나 잘 유지됐는지를 계산하는 테스팅 어큐러시와, 그리고 지워야 하는 샘플인 폴겟 샘플이 얼마나 잘 지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아 매트릭을 사용하였는데, 미아 매트릭은 이 모델이 이 샘플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판단하는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잘 지워졌다면 리트레인과 비슷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예 폴게팅 샘플이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나타나는 게 가장 언론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서서 리트레이닝을 가장 이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리트레이닝과의 갭을 구해서 그 갭을 평균해서 하나의 지표로 평가를 하였으며, 그리고 추가로 앞에서 리트레이닝과 KR 다이버전스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KR 다이버전스를 매트릭으로 추가하였고,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분 단위로 RT라는 매트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션 쪽에서는 이미지 폴겟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이미지를 다시 다른 사전 학습 모델에 넣었을 때 얼마나 정확도가 나오게 되는지 판단하는 폴게팅 어큐러시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FID 매트릭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디티 제거 컨셉 제거를 제너레이션에서 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도 하였는데, 그 실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누디티한 이미지를 판단하는 누드넷이 있는데 그 누드넷이 얼마나 생성된 이미지에서 많이 감지되었는지를 매트릭으로 하여서 실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나왔던 파인 튜닝, 그리고 그레디언트 에센트, 랜덤 레이블링, 살룬, 그리고 배드 티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그리고 스크럽 이렇게 비교를 하였고, 제너레이션에서는 앞에 있었던 셀렉티브 암네시아 그리고 ESD와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클래시피케이션 성능부터 보면은 클래시피케이션 실험은 총 메인 테이블은 두 가지로 실험을 하였으며, 사이파10 데이터셋에서는 레즈넷 1파를 사용하였고 타이니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는 스윈 트랜스폼을 사용하여서 총 10%의 샘플을 제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SFR-on인 가장 아랫줄과 다른 메소드들이랑 에버리지 갭을 비교하면은 SFR-on이 가장 작은 갭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KR 다이버전스도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이니 이미지넷 쪽으로 가도 SFR-on 쪽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냥 R과 R-on을 비교했을 때에도 리메이닝 쪽이 타이니 이미지넷 쪽에서는 리메이닝이 4%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테스트 쪽에서는 6% 정도로 차이 나면서 R과 R-on의 성능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션 쪽은 DDPM과 이제 사이파10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도 우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고양이 클래스를 지운다고 하면은 당연히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는 잘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트레인 모델에서는 잘 생성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잘 고양이가 생성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른 얼러닝 메소드랑 비교하면 SA 방식은 잘 생성이 안 되긴 하는데 굉장히 노이즈 형식으로 나오게 되어서 리트레이닝과 이상적으로 가까워야 한다는 점에서 좀 많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살룬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어떤 사슴 같은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좀 애매한 그런 생성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FR-on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적용한 SFR-on에서는 뭔가 특정 클래스가 나타나는 게 아닌 리트레인처럼 좀 애매한 이미지들이 많이 생성되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리메이닝 클래스는 잘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이블 상으로 수치로 비교했을 때에도 성능이 대부분 클래스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퓨전 트랜스포머와 그리고 이미지넷에 적용했을 때에도 리트레이닝과 비슷하게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논문에서 밝히기에도 디퓨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재학습한 모델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좀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노이즈 형태를 띠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과 리메이닝 클래스가 얼마나 잘 생성되는지를 보면은 확실히 SFR-on 쪽이 잘 생성되는 그런 평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메인 탭을 다시 봤을 때,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봤을 때 우선 R과 R온을 비교했을 때도 리메이닝 쪽이 크게 성능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각의 메소드가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계속 도움이 된다는 것을 테이블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테이블에는 다 R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메이닝으로 리페어를 하는 게 되게 좀 많이 의존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부록에서 밝히고 R을 안 쓴 실험 결과도 있어서 추가로 가져오게 되었는데, R이 없이 리메이닝 로스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 의존적이진 않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쪽에서도 오블레이션 스터디를 다시 보게 되면 SFR 온 쪽이 리트레이닝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두 다 적용하였을 때 리메이닝 클래스도 잘 생성되도록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으로는 누디티 컨셉을 제거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이렇게 누디티한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오른쪽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셰프라는 정보까지도 생성이 안 되고 있어서 좀 누디티 제거는 됐지만 잘 생성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래쪽은 누디티가 제거되면서 셰프가 잘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쪽이 좀 더 잘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여기 이 실험에선 제너레이션을 해서 누드넷을 통해서 디텍션을 했는데, 디텍션에서도 굉장히 다른 모델에 비해서 누디티 컨셉이 잘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결론은 제가 생각하는 점을 좀 정리했는데, 이 논문은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얼러닝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했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분석을 한다면 이후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과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모두 적용된다는 점에도 좀 더 실용성 있는 방법이겠다고 생각을 했으며, 그리고 논문 자체가 분량이 되게 많고 증명이 되게 많아서 개인적으로 좀 이해하기도 좀 복잡했고, 그리고 글도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록 쪽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봤는데, 이 논문은 기존의 컴퓨터 비전의 클래시피케이션과 제너레이션 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 쪽에서도 얼러닝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부록에 넣어놔서 이쪽으로도 태스크가 발전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